안녕하세요. 살면신입니다. 2025년 국가직 공무원 9급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죠. 그에 따른 최종 합격자 통계란 게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요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뭐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잘 몰라요. 그 사이버 국가고시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이 엑셀이기 때문에 엑셀 셀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합격선 및 최종 합격 인원, 그 다음에 연령별 현황, 가산 특전 현황. 이 가산 특전이란 게 뭐예요? 가산점이죠. 가산점. 가산점을 몇 명이나 받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필기시험 전수 분포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세요. 합격선 및 최종 합격 인원 해서 여기 직렬별로 기억, 니은 순으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행정이 위쪽에 있었는데 행정을 밑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가 먼저 나오고,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업 이렇게 나오고, 선발 예정 인원이 뭐예요? 실제 선발하려고 했던 인원수. 공무원 시험은 대학교 시험과 다르게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매년 똑같이 뽑아서 똑같은 경쟁률, 똑같은 뭐 합격선을 비교하고 싶죠. 그게 안 돼요. 왜? 이 선발 예정 인원이라는 게 바뀌기 때문에 합격선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 인원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뭐냐? 출원 인원은 뭐예요? 원서 접수한 사람들, 원서만 그냥 접수한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실제 선발 예정은 4,330명이에요. 출원 인원은 10만 4천 명이에요. 그 다음 나는 응시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자? 이게 실제 시험장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2만 몇천 명은 안 왔죠. 그냥 안 와요. 원래 그 정도는 안 와요. 그러니까 10만 명 기준에서 20%에서 25%는 보통 안 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25%는 고사장조차도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돼서 이거 못 가겠네 하고선 안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기 합격 인원을 보시면 5,49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가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 선발 인원은 4,330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필기 합격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필기 배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4,330명 뽑으면 4,330명만 필기 합격을 시켜버리면 면접 때 만약에 뭐 안 오거나,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오거나 뭐 무슨 사정이 있거나 또는 필기는 잘 봤는데 면접 봤더니 이건 도저히 뭐 공무원 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게 뽑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약간은 걸러내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배수 안에 들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 1배수가 뭐예요? 4,330명이면 4,330명에 들어가면 1배수인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5,490명이니까.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면접을 동점을 받더라도, 면접이 동점이야. 그런데 그러면 뭘로 판단하겠어요? 필기 점수로 판단하겠죠. 필기 플러스 면접이니까. 면접은 다 동점이야. 필기 점수 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1배수 안에 필기 점수가 들어가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봐야 돼요. 자, 필기 합격 인원 5,490명이에요. 총계가 4,318명입니다. 이게 뭐야? 최종 합격 인원이 더 적어요. 4,330명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더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동점자를 전부 합격시켰습니다. 24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생기는 거야. 발령이 안 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뽑혔잖아. 그래서 올해부터는 뭘로 바꿨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4,330명이 선발돼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적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이전 데이터를 보시면 더 많이 뽑혔어요. 전부 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자, 요렇게 인원수 보면 되고, 여기 쭉 밑에는 이제 직렬별로 있으니까 직렬별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보면 됩니다. 여기 가끔 보면 전원가락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필기 합격선이잖아요. 이 라인이. 필기 합격선에서 40점 미만인 전부 시험을 봤는데 40점 미만인 거예요. 특히 이제 장애 전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원가락이. 가끔 저소득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소득은 요즘 그렇게 점수가 낮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교육행정 저소득은 91점이나 됩니다. 무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애 전형에서는 가끔 전원가락이면 아무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뽑혀요. 자, 그럼 연령별 현황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 몇 살일까요? 20대 가 가장 많습니다. 그냥 20대 가장 많아요.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합격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20대가 가장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예, 이 연령층에서 주로 공무원 시험 시험을 합격하니까 합격하고 시험 많이 보고 많이 합격하고 많이 보니까 많이 합격했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 많이 보니까 많이 합격하겠지. 그 다음에 30세 이상에서 점점 줄고 18세, 19세가 과거에는 1명, 2명밖에는 합격 안 했거든요. 근데 25년에는 무려 7명이나 되는데 어디 있나 보자. 전산개발 1명,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 2명, 네. 예전엔 장애전형 몇 명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올해는 또 거꾸로 장애전형에서는 선거행정 1명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좀 획기적입니다. 좀 늘었어요. 어쨌든 만 18세, 만 19세니까 고3부터 뭐 대학을 갔으면 대학교 1학년 아니면 졸업자까지가 7명이 합격했습니다. 가장 적은 퍼센트지죠. 네. 그 다음에 36세 이상은 이게 너무 뭉뚱그려 놨어 사실은. 왜냐면 37, 38, 39, 40, 50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500명 정도가 36세 이상이 합격한다. 자, 이건 뭘 의미해요? 나이는 중요한 거는 아니다. 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20세에서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한다니까 일단. 원서 접수를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원들이 나오는 거고 이 뒤에는 그만큼 인원수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합격자는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잘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때문에 점점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맨날 물어보죠. 나이가 많은데 어떡할까요? 면접에 떨어뜨리나요? 안 그래요. 이게 500명 그럼 어떻게 됐어? 다 떨어졌어야지.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자,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학력, 나이, 그다음 외모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들의 그냥 꿈 같은 얘기고 뭐 카더라 통신이고 이거 원래 우리 거짓 정보가 더 달콤해요. 그래서 막 쏠깃하잖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되고요. 연령별로 또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가산 특전 현황이라고 되는 건 가산점을 받았냐. 그 다음에 취업 지원이라고 되는 건 이게 뭐예요? 국가유공자 자녀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의사상자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가산점이 있는 기술직렬, 과학기술직렬은 가산점이 대부분 다 있죠. 그래서 있고 여기 없는 거는 이제 장애 없어도 붙었지 뭐. 그죠? 취업 플러스 자격이네. 근데 이게 뭐야?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쭉 보시면 특히 많이 궁금한 게 세무. 그죠? 세무에서 자격증 몇 명이나 갖고나 16명 있습니다. 이 자격증 뭘까요? 세무사 자격증이죠. 세무사. 대부분이 세무사 자격증이에요. 그 다음에 통계는 거의 다 있습니다. 90명 중에 80명을 가지고 왔어요. 80명이 가지고 이거 뭐지? 비가산이 9명밖에 안 돼요. 통계직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통계직에 합격하려면 9명 안에 들면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갖고 온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잘 파악해야 돼. 이거 보고서. 나머지는 없어요. 원래 가산점 자체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있죠. 직업상담하고. 자, 직업상담은 16명 중에 16명 전원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없으면 합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월등히 높은 점수가 아니면. 네, 그 다음 고용노동이 이 직업상담하고 같은 자격증으로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도 많겠죠. 당연히. 어디 갔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여? 여기 있다. 고용노동. 요거는 저소득. 네. 아, 일반 행정하고 고용노동 가로치고 써놨네. 자, 일반 행정의 고용노동이 안 보입니다. 여기 있다. 왜 안 보이지? 네. 빨리 못 찾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냥 이거는 넘어가고. 저소득.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네. 하여튼, 여기 위쪽에 있었네. 여기 있네. 자, 30명 합격자 중에 29명이 이 가산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명은 빼고, 한 명은 공부를 더 점수, 그냥 가산점 플러스 점수, 5점을 플러스한 점수가 높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합격선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합격할 때, 남들이 85점 맞고 만약에 플러스 5에서 90점이면 나는 91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율상으로 보면 굉장히 적죠. 요거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이제 필기시험 점수분포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몇 점부터 몇 점까지 해서 인원수가 몇 명인지 전체 인원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볼 거. 78,862명이 응시했어요. 그 중에 과락자는 40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40점까지는 과락도 아니에요. 40점이 안 되는 사람이 38,430이다. 그러면 7, 8이니까 몇 프로예요? 빨리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과락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과락 맞고 있어. 그 다음에 사실상 여기 지금 50점, 60점 일반 전형에서 여기 60까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는 인원도 사실은 합격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4,000명에다 거의 5,000명 정도가 더 풀어서 43,000명.
거의 50% 이상이 지금 합격과는 멀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여기 상위에 있는 요 그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상위 그룹이 치열하지는 않는다. 치열하진 않아요. 치열해. 왜냐? 이 점수를 맞으려면 한두 개 틀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목당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결국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인데 등수 안에 들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겠어요? 만점 받는 거예요. 만점. 1등 하면 되잖아. 1등 만점 받고. 물론 만점을 받았는데 가산점이 있는 분이 또 1등이에요. 더 위잖아. 105점이 될 거 아니야. 100점인데. 그런 거 제외하더라도 100점이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 100점인데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5. 자, 요 정도면 사실은 이게 난이도가 막 흔들려도 거의 다 합격합니다. 요번에 아마 가장 높았던 게 교육행정. 교육행정이 97점인데 97점이 이게 필기 컷이에요. 심지어 워낙 적은 수를 선발하는데 8,000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가장 높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점수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국가직 국어 영어 한국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점수대가 거의 다 90점대를 넘었죠. 그리고 가장 바보 같은 짓 하나는 뭐냐 하면 자 요거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경찰청은 91점 고용노동은 90, 교육행정 97점 경찰청이 훨씬 쉽네? 는 아니에요. 일단 아니에요. 왜?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선발 인원이 다르죠. 선발 인원 달라요. 그 다음 뭐가 달라요? 시험 과목이 달라. 시험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같이 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험 문제가 다른데 한 과목이 그걸 어떻게 비교해요 서로? 그냥 점수로 나왔을 뿐이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쉽고 그런 건 없어요. 세무가 80점이지만 세무 과목 한 과목 두 과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같죠. 그러니까 두 과목의 변수가 있잖아. 이러면 두 과목의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근데 생각에 막 그래요. 아 여기 더 쉽겠구나. 물론 많이 뽑으니까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공부하는 과목을 빵점을 받는다. 30점을 받는다.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본인 합격과는. 어떤 분들 숫자는 너무 약해.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해. 그런데 세무직이 낫다 그래서 세무직이 왔대. 안 돼. 맨날 3, 40점 받는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는 선발 인원. 선발 인원이 많을수록 점수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선발이 작으면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건 또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난이도가 쉽고 어려움에 따라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80대 초반으로 쫙 깔립니다. 이해가 되죠? 어려우니까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점수가. 쉬우면 올라갈 거예요. 그럼 매년 비슷하게 내죠. 어떻게 비슷하게 내 공무원 시험을. 무슨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의미조차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차 없어요. 그런 게 뭔지를 몰라. 그냥 그 해에 내는 게 우리 응시생들한테 쉬우면 쉬운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작년 거 비교, 재작년 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별로 비교 절대 필요 없어요. 다만 같은 시험으로 보는 게 있죠. 행정, 경찰청,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우정사업본부 이 세 가지는 같은 시험지예요. 5과목이 다 같단 말이야. 그러면 비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비교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인원수가 또 다르다. 인원수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기억해. 95점 이상 맞으면 보통은 합격합니다. 보통은 아까 일반행정, 교육행정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잘 봤을 거예요. 한 97, 98 막 이렇게 봤을 거야. 평소에 95점을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서 만점에 가깝게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이딴 거 보고 79점만 맞으면 합격인가?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들 지식인 답변에도 많습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건 올해에만 적용되는 얘기일 뿐이지 내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걸 몰라서 맨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